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시민들의 직접 시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대구 시민 원탁회의를 놓고 최근 폐지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과 함께 핵심 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분사 취재부장, 그리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시민 원탁회의가 어떤 회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얼핏 생각하면 시민들이 이제 둥글게 모여 앉아서 이제 회의한다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 시의 여러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낸다라고 네. 보면 되는데 시작은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가 시작해서 출범을 했죠. 그 당시 이제 권영진 시장이 곧바로 이제 당시에 대구의 도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민들 대토론회죠, 일종의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네. 또 필요할 때는 아주 긴급 현안은 네. 수시로 개최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례화시키기 위해서 대구시가 훈령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이 원탁회의의 운영 규정도 만들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그 내용을 또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 원탁회의의 성격을 네 가지 정도로 좀 짚어보면 네. 먼저 지금까지의 대구시정 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죠. 주로 이제 뭐 전문가만 참여한다든지 네. 또 시의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뭐 시정을 정책을 결정하는 보통 그런 형태였죠. 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관심 있는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킨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지역 현안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주제의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참여시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그 첨단 기술 워낙 좋잖아요.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직접 생중계를 하면서 네.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게 하는 IT 기술을 접목해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지역 사회 그 현안에 대해서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네. 지금까지 17번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5일 제18차 시민 원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회의였고 시민들이 중심이 된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구 원탁회의는 왜 폐지론이 일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기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굉장히 그 좋은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네. 길을 열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평가를 받아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17회를 걷어배우면서 이제 16회와 17회의 의제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16회 의제가 대구시 신청사 요즘은 이제 신청사 유치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그 유치에 치열하잖아요. 네. 대구시 신청사 문제하고 17회가 이제 팔공산 구름다리 이제 네. 시민단체가 굉장히 반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의제를 놓고 이제 사실 좀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네. 의제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뭐 시민 참여들 원탁회의 참여자들이 바라는 뭐 신청사를 그려본다든지 네. 또는 팔공산 구름다리에 대해서 뭐 찬반 의견을 놓고 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여론을 이제 그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역 사회에서 민감한 의제를 놓고 이제 그 사전에 논쟁을 벌여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어떤 밑그림을 좀 이렇게 그 시민 사회에 알리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시민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이제 시민 원탁회의가 이제는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석하는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는 대구시의 어떤 정책을 좀 홍보하는 어떤 그런 그 쪽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어떤 논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 16기, 17대 같은 경우는 5, 60대의 어떤 원탁회의 참여자들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50대층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한 22.3% 정도 비중이 있었는데 네. 16, 17회 때는 뭐 25%에서 31%까지 높아졌고 네. 60대의 비율도 사실 뭐 12.6%였는데 16, 17대에 있어가지고는 35%, 24.9% 굉장히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을 이제 그 높여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대구시 정책들을 굉장히 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원탁회의 이끌어 간다 이런 네. 어떤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대구 시민 원탁회의와 관련돼 가지고 정책 그 토론회 요구도 있었잖아요. 5월달부터 이제 한 시민단체가 이제 5월부터 9월까지 이제 서명을 받았죠. 한 네. 537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어떤 여론적 존폐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폐지론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 803 구름다리 의제로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803 정상에 네. 320m 길이의 구름다리를 놓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뭐 좀 콘크리트도 좀 들어갈 네. 것이고 이제 철골 구조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관다 해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시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2004년 기점으로만 봐도 804 안에는 사실 이제 외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그 외부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803의 갓바위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부산 쪽 남쪽 방향이에요. 네. 그럼 부산 쪽 남쪽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 그게 굉장히 영험하다고 그럽니다. 뭐 네.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 있는데 어쨌든 2004년도에 한 50% 정도의 외제 관광객이 유입됐는데 이게 뭐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10%대로 주저앉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외제 관광객들을 좀 유입하고 또 체험 관광 시설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대구시가 시작을 했는데 네. 예, 시작해서 이제 그 기본 설계를 구상을 하다 보니 한 1,600억 정도의 생산 파급 효과 그리고 한 4,000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도 생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굉장히 좀 밀어붙였죠. 이런 와중에 이제 대구에는 그 803만이 아니고 네. 앞산 쪽에 앞산도 유명하죠. 네. 공식 명칭은 이제 대덕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앞에 있다가 앞산 하는데 거기도 네. 이제 케이블카라든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이게 난개발이다. 그래서 앞산 803 난개발, 뭐 막개발 저지위원회 뭐 네. 이런 이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그 극력 이 저지를 했죠. 그래서 대구시청 앞에 기자회견도 열고 네. 뭐 시위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대구시에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시민들 반대 워낙 심하니까 또 우리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또 이제 그 취재도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기본 설계를 중단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중단을 했으면 이런 그 시민들이라든지 이 미디어 쪽과 또 많이 접촉을 해서 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저지대책위원회 시민단체와 3개월 한 번도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시에서. 그러면 이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비춰지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방금 우리 정 기자께서 얘기하셨던 시민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얘기해 주셨죠. 뭐 종합적으로 보면 5, 60대가 그건 절반을 넘는 그럼 이제 20, 30대 요즘 20, 30대 뭐 10대 후반도 요즘 굉장히 그 요즘 SNS를 통해서 네. 이런 그 정치 또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그 의견 개진 참여율은 높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을 거의 이제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 실제로 시민 원탁 회의를 통해서 나온 수치를 보면은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날에 와서 원탁 회의 온 사람들 숫자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 절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보면 약 60% 이상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이거는 뭐 사전에 짜진 거 아니냐 이런 이 비판이 나오게 되고 급기야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막 그 청원을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네, 이런 일련의 논란들 때문에 원탁회의 자체가 시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비판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1월 12일에 열렸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2014년부터 이제 원탁회의가 쭉 진행됐는데 네. 사실 그동안 17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이제 의제를 제안했던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뭐 축제라든지 여성, 환경, 뭐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의제를 다뤘지만은 네. 사실 시민들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의제를 낸 건 아니고 네. 대구시가 의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네. 이제 그 공지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사실 또 그리고 원탁 회의가
끝나고 이제 결과에 대한 활용의 문제인데 이건 사실 네.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책이 반영했는지, 뭐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부분은 대구시의 어떤 뭐 입맛대로 이제 그 판단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공개라든지 결과가 없다는 것들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연간 3억 원이라는 어떤 그 예산을 쓰는 게 이제 그또 이제 예산 그 사용 네. 논란이 일거든요. 네. 인간이 한 2차례 정도, 뭐 2~3차례 정도인데 아마 한 번 쓰는데 한 번 하는데 한 1억 이상의 어떤 예산을 쓰니까 굉장히 네. 그 불필요한 예산을 쓴다는 쓴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기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이제 시민원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제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수기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은 충분히 원탁회의에 참가하는 분들이 그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투표를 한다든지 네.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의제만 공지만 한 상태고 충분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참석자들이 뭐 그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구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구시정을 이렇게 좀 반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징검다리 역할로 전락했다 이런 어떤 비난들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시민 단체들이 주로 의견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단체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단체별 이제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잠시 네. 이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죠. 2014년 지방선거 때. 네. 그러나 공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중간에 변질되거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여기서 지방 광역 단위에서 사실 이러한 시도 자체는 참신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중앙정부가 했던 고리 원자리 1호기 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원탁회의는요 같은 겁니다. 비슷합니다. 네. 거기에는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방금 엄 기자가 잠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뭐 한두 번 회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 의견이 플러스돼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제 시민단체 분들은 어떤 부분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거는 시민들이 참여가 돼야 된다. 네. 만들어진 사전에 짜여진 주제에 뭐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제 선정에서부터 해서 이 원탁 회의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주제와 관련이 없는 또 많은 시민들은 참여가 안 되는데 그럼 그 주제와 관련된 사람만 몇백 명이 모여서 네. 그 대구시를 전체한다는 대표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런 사람들이 한 2시간 정도 모여서 토론해서 투표해서 결론을 낸다. 이건 너무 짧다는 거죠.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앞서도 그 저와 우리 영재하고 같이 언급을 좀 했지만 연령대의 편중 현상. 또 하나는 또 지역의 편중. 네. 대구만 해도 8개의 구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803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질까요? 주로 뭐 동구 일대 쪽, 그다음 뭐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쪽 사람들만 이 참여하게 되는 좀 편중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긴 하나 한 번쯤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한 대구시의 반론은 뭐였나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시민회의, 시민사회단체가 이게 뭐 폐지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의 어떤 그런 의제 선정이라든지 방식에 있어서 문제는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네. 약간 개선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03 구름다리라든지 신청산 문지 같은 경우는 대구시는 뭐 이런 입장입니다. 803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참가자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다음에 뭐 찬반 비율보다는 시민의 어떤 가치관, 시민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산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참가자를 이제 군의 동수로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유치전 치열하니까 동수로 이렇게
랜덤 형식으로 이제 뭐 돌려가지고 이제 참가자를 이제 했는데 일부 이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떤 그 유치를 위한 어떤 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민들이 신청사에 어떤 가치를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을 판단할 좀 이렇게 그 미리 그 짐작해보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했던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어떤 수기 민주주의 활동에 대한 지원들을 하겠다라는 어떤 개선 의지를 보입니다. 사실 뭐 수기 민주주의 활동을 좀 이렇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시민단체 그동안 시민 원탁회의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민이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원탁회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슈토크 취재진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원탁회의가 결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폐지가 됐든 운영 개선이 됐든 원탁회의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는 세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연간 3억을 쓴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네, 뭐 3억은 정확하게 뭐 매년 3억은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17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17번 동안 지출한 돈이 이제 11억이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수별로 평균해 보면 회당 한 6,500만 정도가 소요가 되었죠. 그러나 또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조금 더 1억 가까이 좀 소요되는 경우도 네. 있고 이러다 보니 세금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17번 진행된 주제들은 참 다양했습니다. 뭐 네. 청년 문제,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도시 안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참 이 자체를 저는 100%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뭐 시도해봤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올해는 핵심적으로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803의 이 구름다리의 문제, 네. 그리고 대구 신청사를 어디로 이제 이전할 거냐 지금 굉장히 뜨거운 핫한 주제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있었긴 했는데 이 세금 액수에 대해서 이 지출을 하는 부분은 좀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뭐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원탁회의, 또 운영은 특정 업체가 했다고 하죠. 그런데 운영위원을 업체 사람으로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예, 얘기입니까? 뭐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17차례 회의 모두를 이제 특정 업체가 대행을 해서 이제 네.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지난해 1억 3천만의 어떤 용역비가 지출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용역업체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스태프라든지 뭐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가 소개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두 분 이제 부위원장과 이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이제 부위원장과 위원을 맡고 있는 분이 이 업체의 이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스태프로 등장되는 인물이란 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 관계자가 이제 이렇게 소개한 이들이 여러 가지 시민원탁회의를 주도를 하고 뭐 네. 이끌어 간다 이런 어떤 논란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운영위원회는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두 분들이 입김에 의해서 가지고 어떤 뭐 업체가 이득을 취한 거는 전혀 없다라는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논란이 있고 예. 운영위원 15명의 운영위원이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이제 그 구성되는 걸 보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모펀드 투자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업체 대표도 이제 네. 운영위원으로 돼 있고 또 뭐 대구시가 그 보조하는 어떤 그런 보조 단체의 어떤 대표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제 선정이나 이제 원탁의 진행 과정이 여러 가지 좀 논란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갈등을 낳고 있는 대구 시민 원탁회의.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